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결혼에 있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짧게 하는 게 유튜브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곧 짧게 짧게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사랑 이야기, 지금 이야기할 행복 이야기, 그리고 요 다음에 이야기할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셋은 좀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길어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다음에 결혼의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근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결혼은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야. 원래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와서 결혼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왜 하냐 그러면은 행복하려고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보다 크다. 그 기능이나 의미, 가치가 그 행복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결혼, 행복 결혼은 그냥 동의어로 이렇게 써지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랑 이야기 다음에 이 행복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결혼해서 행복해야죠. 행복 할 필요 없다, 뭐 행복한 거 관계 없다,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니에요. 행복해야 하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결혼을 행복에다가 두고 이게 뭐 결혼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는 행복이라기보다도 무슨 즐거움, 뭐 자유로움, 좀 편안함,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쾌락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간 결혼은 그 행복보다 크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놓아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한 20년, 30년, 40년 사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했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찮았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그래도 행복했지. 이제 이렇게 생각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은 야, 그건 뭐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 봐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우리 결혼 생활 좀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손도 써보시고, 특별히 우리 2030 이제 결혼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그 행복의 궤도에 제대로 잘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행복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좀 학문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들여다본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가 뭐 재밌고 뭐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결혼 행복에 대한 이야기의 뭐 종결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날 결혼 생활을 검토하시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결정적인 거구나 하는 생각을 꼭 좀 갖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행복, 불행, 이거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행복이 안 됐느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되느냐 하는 이야기.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건 뭐 상당히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그런 궤도로서 이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완성도가 높은 것이 완성된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는 행복이 완성된 행복이에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좀 되돌아보시라, 이제 준비하라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궤도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혼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방식 행복 추구, 미숙한 행복 추구 방식이다, 미숙한 행복 추구의 궤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혼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이야기 제가 할 건데,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행복하게 되는데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뭐 대가 치른다는 말을 그냥 그렇게 썼는데 조금 더 늘 쓰던 말대로 하면은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수고를 해요. 좀 노동을 한다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세게 하면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네가 나한테 좀 손해를 봐라, 뭐 대가를 치러라, 뭐 노동을 좀 해라, 뭐 수고를 해라,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자취도 하고 뭐 군대도 가고 하숙도 하고 이러더니 이제 남자가 직장도 얻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쁜 아내를 맞았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야, 장가 가니까 좋아? 그러면 좋지 그런다고. 이게 이제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잘 보세요. 행복의 실체가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주 맛있는 밥이 딱 있어요. 또 어디 뭐 나갔다 들어오면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벌써 전대 놓으면 또 빨래가 딱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세계 청소밥, 빨래.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남편, 그 행복한 데 있어서 아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지금 밥을 하잖아요. 그 밥
제가 누누이야기하지만 밥 그리 한 잔하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데 아침에 아침에 콩닥콩닥 뛰어가지고는 그 밥을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같이 자잖아요. 또 아내도 또 직장생활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자는데 남편한테 해주느라고 30분 안 되죠.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잖아요. 피곤하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 아내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쉬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손해를 본 거예요. 빨래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있어서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요.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이제 재직할 때에 우리 제자들한테 뭘 좀 많이 사줬어요. 밥을 제일 잘 사주는 교수님 뭐 밥만이 아니고 그 우리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교가 조그매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 학년에 50명 해서 이제 대학원도 없을 때고 그 200명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만드는 학교로 서대문에 아주 예쁘게 10,000평도 안 돼요. 완전히 서구식으로 이렇게 이제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뭐 1,600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바글바글하죠. 그 야외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걱정될 정도로 싸요. 아메리카노가 1,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먹고 사시나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야기도 이제 농담 삼아 걱정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이제 그 드림 카페에 이렇게 야외 카페에 이렇게 이제 있다가 학생들이 지나가면은 야 커피 먹을래? 그렇게 하면은 100명, 1,000명, 2,000명 다 좋다 그러고 와요. 뭐 100명 치면 올 일은 없지만 학교가 자꾸 그러니까 뭐 거기 서 있으면은 누가 아는 학생이 지나가요. 그러면 또 야 커피 먹을래? 그럼 옆에서도 나는요. 그러면 너도 와 이러면은 와서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노 1,200원 뭐 제일 비싼 게 뭐 한 1,600원, 700원 했나요? 아무리 많이 와도 5명, 6명이라서 사줘요. 너무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야죠, 애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걔들이 행복해 죽으려 하는데, 나는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1,200원, 1,500원, 1,600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지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뭐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서 지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 가정에서 갓 결혼한 남편이 행복하다. 그렇구나. 뭐 학생들이 나한테 그 커피 사주는 거 먹고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원리 행복이 가능했던 원리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뭔가 수고를 한 거예요. 뭔가 손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행복한 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겠다. 그러면은 아내가 서서히 이제 좀 반대로 이제 남편이 또 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계속 대가를 치러줘야 그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막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연애 감정은 몇 개월 만에 없어져 버려요.
뭐 2년 힘들죠. 1년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사랑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연애 감정 그런 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상대방의 그 결함을 보듬어 가지고 채워줘서 자기가 자기 되게 하는 그거는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게 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연애 감정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영혼이 아니고 질적인 영혼이에요. 지금 1초로 살아도 영혼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의미지 시간적으로 영혼 그런 연애 감정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애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막 오빠 그러고 해주고 막 이렇게 뭐 이러는데 그 연애 감정이 이렇게 없어지면은 아내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나만 밥해야지? 나만 이렇게 설거지 해야지? 나만 빨래해? 나만 청소해? 이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줄 마음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 계속 그걸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야, 밥 좀 제대로 해줘. 빨래 좀 제대로 해줘. 뭐 청소 좀 제대로 해줘. 뭐 해줘. 그 이외에 모든 거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저쪽에서는 지금 연애 감정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지는데 나는 자꾸 해달라 그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되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니고 저쪽에서 대가를 치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계속 대가를 치러줄 마음이 불일듯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이 행복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림 카페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요. 내가 하루 종일 지들한테 계속 뭐 사주고 있으면은 내가 아니더라도요. 뭐 다른 교수님이 그러든지 자기 친구들이 그러든지 자기 앞에 계속 그렇게 막 대가를 치는 사람이 막 계속 나타나면은 행복하죠. 그런데 세상에 그럴 일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계속 사주겠어요? 누가 계속 대가를 치러주겠어요? 그런데 나 학교에서 계속 행복하고 싶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지? 구조적으로 행복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해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니까 행복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내가 행복하다 그럴 때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다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궤도가 이게 지금 저쪽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이거 자꾸 내가 또 그런데도 자꾸 왜 저쪽이 안 해주나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게 서로 간에 그러고 있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제 아내들이 이제 한 5년, 10년 있으면은 뭐 그렇게 뭐 헌신적으로 잘 하다가도 허다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오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저 아내는 행복한 게 없은 거예요. 오빠 남편이 자기한테 대가를 치러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이래 되면 이제 막 이제 헝클어지는 거죠.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던 아내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제. 요즘 또 이제 여성운동 하는 분들이 또 거기다 불을 지펴 놓으면은, 내가 뭐 노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분노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 20년, 30년 살면은 억울해 죽는 거예요. 아내 쪽에서. 그 이제 남편은 계속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나는 뭐야 이러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뭐 특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초론하자. 우리 황혼이라도 이혼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제
여성을 좀 편을 든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거꾸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내가 대가를 치르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자 그러고 준비하자 그랬는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행복이 안 되는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연결되는 건데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이 정도만 가더라도 너무너무 삶이 변화될 게요. 아주 행복의 판도가 바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 이랬는데 완성된 행복은 뭐냐면은 좀 긴데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두 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먼저 대가를 치루어서 그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대가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먼저 대가를 치러서 수고를 해서 좀 손해를 봐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이제 완성된 행복이에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하나의 타이틀로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뭐 제자들한테는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건데 이게 행복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황금률 있잖아요.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분위기 비슷한데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행복 이야기로 가서. 자,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 또 가정에서 이야기 요거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내가 드림 카페에서 애들한테 사줬잖아요. 그럼 나 손해봤어요. 그래서 에이씨 돈 썼다. 이게 아니고 그 1200원 뭐 5명 해봐야 그 10,000원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여섯명이 그렇게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얻어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대원, 또 교학교 교사, 수고했다고 짜장면 이렇게 사주면은 요즘은 교회가 좀 되는 데서는 삼겹살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삼겹살 그거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데 짜장면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또 이 교학교 교사 하다가 그 짜장면 너무 맛있다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교수님한테 얻어먹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12,000원, 10만 원짜리 그렇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걔들이 행복해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을 썼다가 아니에요. 내 돈 손실 발생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10,000원 돈을 먼저 쓰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막 재미있게 해놓고 그 재미있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막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건 저쪽에서 행복을 만들어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내가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요, 연구실에 이렇게 있다가 뭐 바쁘죠. 하루 종일 그런데 좀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드림 카페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캠퍼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있으면 누가 아는 우리 친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을래? 그러면 또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이야기하고 30분 이야기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행복 그만하고 싶으면 올라가면 그만해요. 이제 방 올라가면 돼. 그러다가 또 행복하고 싶으면 또 그러는 게 그냥 5시, 6시쯤 돼가지고 이제 퇴근해야 돼요. 학교는 다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학교가 서대문역에 있거든요. 그 앞에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6시 반까지 롯데리아 올 사람 손들어.
페이스북 딱 쓰면은 또 귀신같이 또 손을 들어요. 저요. 거긴 돈이 조금 더 들죠. 한 명한테 뭐, 그 사주기 이러면은 한 거의 10,000원 들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쓰는 건데 야, 내가 평생 몇 번 사주겠냐. 먹어. 그러면 그냥 신이 나서 그런다고요. 롯데리아 먹고. 그러다 10시쯤 헤어지는 거예요. 아주 피곤할 정도로 행복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댓글을 치러가지고 저쪽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행복하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행복에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 집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빨래, 뭐 청소, 이런 거 설거지, 뭐 내가 다 하거든요, 집에서. 지금 은퇴했으니까 막 더 열렬히 하죠. 근데 은퇴하기 전에도요, 저는 그렇게 착하게 다 했어요. 나도 힘들지. 뭐 등재지, 뭐 12시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한 자라도 더 다듬어야 되는데, 같은 논문들에도 그걸 한 자 더 다듬고 단어 하나 다른 거 탁 집어넣고, 그거는 뭐 책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설거지 한다, 빨래 한다, 밥 한다. 본전 생각 나죠. 그게 이제 남자로서는 꼭 안 해도 될 걸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뭐 설거지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이에요.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밥 뭐 맛있는 건데 내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맛있고 이러는 거 내가 해달라고 탁탁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밥 같은 거는 뭐 뜸들이고 뭐 잡곡밥 물 이런 거 뭐 이제 다 배웠으니까 뭐 해요. 청소도 다 해놓으면은 남의 집 같다 그러고 좋아하고, 뭐 빨래 해가지고 양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 덫에 걸렸는데, 뭐 이 덫에 걸렸다는 말은 나쁜 말 아니에요. 그게 봐요. 내가 좀 남자로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고 내 학문적인 어떤 논문을 써가지고 좀 더 날 빛내고 싶고 나를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이쪽으로 써서 좀 손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건강도 들어가고 그러죠. 체력도 들어가죠. 좀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게 대가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해는이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걸 보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뭐 좋아하지? 뭐 하면 막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막 행복해하지? 그거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도 막 헤엄치면서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이제 따로 자거든요. 딱 깨자마자 가가지고 깨는 거 이렇게 봐요. 그래서 깼다 싶으면은 상당한 주로 가서 이렇게 발 마사지 해줘요. 이렇게 주물러주면은 그렇게 또 시원하대요. 딱 깨고 난 뒤에 뭐 요거부터 같이 자고 깨서는 나도 힘드니까 그냥 목 요렇게 만져주고,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시원하고 좋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깨면서부터 그냥 그러고 또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먹으러 갈래 그러면 또 아침부터 또 카페 가서 또 막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4만 원 하면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많거든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아침 깨서부터 하루 종일 그 차 타고 이제 갈 때 꼭 이제 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나갈 때 그냥 물 그냥 먹은 거 다 씻어가지고 물 채워주고, 뭐 집사람 딸락딸락 나가지 이제. 난 그 다 해줘요. 근데 자기 먹은 물도 내가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보면 짐을 지가 가져가지 뭐. 그게 아니고 그걸 해주면 그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고.
동네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면 또 친구들도 막, 아,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또 남편들은 저 여성의 교수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막 재밌는 세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거지 하는 것도요. 그 막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쟁반 요거 닦을 때 우리 집사람 얼굴이 막 보이는 거 하면 이거 하나 닦으면 집사람 자고 있다고. 근데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해주면 우리 집사람 좋아하지. 좋아하지. 너무너무 재밌는 거 설거지 하나하나가. 왜 나보고 설거지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뭐 한 아내로서 인격자로서 무슨 뭐 서로 일을 나눈 거는 가사 분담하는 게 도리가 뭔 도리예요, 도리. 가사 분담 뭐가 그렇게 사예요? 뭐 집 일이에요? 뭔 그게 일이에요? 그거는 일도 아니고 무슨 뭐 가사 분담 이것도 아니고 설거지 하면은 아내가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니까 그게 나한테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거는 노예 사례가 아니에요. 가사 분담이 아니에요. 행복 찬스예요. 아니 내가 왜 마누라 주물러줘? 왜? 그게 노예 사례가 아니에요. 주물러주면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그거 보고 행복해하라고. 다시요. 내가 이모저모로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남편이 아내가 막 행복해하면 그 행복해하는 걸 보고 행복하게 그런 궤도로 가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행복을 만드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대가를 치러주냐 치러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아니고 내가 행복을 언제든지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집에서도 행복하고 이쪽 궤도로. 이게 상당히 완성된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하면서 이제 우리 대중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텔레비에,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연예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동치미 또 얼마예요? 뭐, 연애 참견, 뭐, 또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런 거 굉장히 보면서 이야기 하거든요. 저 이야기만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보면은, 행복의 황금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이제 하는 수는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딱 보면 이러고 있어요.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간다. 또 어머니들은 며느리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꼭 첫 번째 방식으로 가요. 너 나한테 행복하게 해준 게 뭐냐? 어머니 나한테 행복해 준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 덫에 걸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서로 간에 뭐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시어머니가 뭘 행복해야지? 그러면 내가 좀 수고를 하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보더라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려. 그런 시어머니가 막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뭔 이해를 하고 뭐 서로 뭐 뭔 너무 대화가 필요해요. 그렇게 가면 되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며느리 그러면 안 돼.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뭘 좋아하나 딱 보고 있다가 요거 해주면은 좋아하네. 그런데 여기 내가 조금 내가 힘들어. 내가 좀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든지 돈을 좀 써야 된다든지 내 생각 양보한다든지 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좋아하게 해줘놓고 그렇게 하고 좋아하는 거 보고 행복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20년, 30년 이렇게 산 분들 왜 이렇게 행복이 안 됐지? 그렇게 보면은 두 번째 걸 안 한 거예요. 자꾸 첫 번째 쪽으로 가가지고 아이씨,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저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진짜 노웨이. 이래서 이제 결혼이 뭐 행복하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막 그 정도만 하면 돼. 결혼에 있어서 행복은 사치다. 불행만 안 하면은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행복을 할 수가 있다고요. 행복의 황금률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행복이 있어요. 완전히 완성. 이 행복은 완성을 이루는 이 행복. 세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 행복의 그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가를 치러서 상대방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도 행복한 거 좋았는데 이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 힘들면 그게 뭐 조그맣고 또 조금 잠깐짜리 모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막 어떻게 막 커지면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그만하고 싶어요. 지쳐요. 내가 이제 하루 종일 행복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계속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요 이제 막간 이야기인데 힘든 거하고 짐 되는 건 구분해야 돼요. 힘은 당연히 들죠. 설거지 하면은. 그런데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짐이 돼갖고 이거 뭔 짓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면은 짐이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나 더 못하겠어. 이렇게 된다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쨌든지 그 사안들이 설거지 빨래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나한테 힘들게 오면은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가 이제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떡하냐? 그래서 힘들어 짐 돼서 못하겠다.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게 이제 결혼이 사랑에게 말하다 그 책이 있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복 부분 이야기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참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이야기하지만 갑자기면은 비종교화, 탈종교화의 그런 입장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면은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면서 이제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 그래요. 전국을 찌르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이게 지금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 번째 이제 짐이 돼서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제가 제3의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짐이 돼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끝낼 뻔했던 걸 넘어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 이것보다도 아이들한테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또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이게 정서가 안정되면서 공부도 제대로 되는 거고 지구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 그 에너지 다 쓰면서 정말 모질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 거친 마음을 가지고 내 살 길 가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멘탈을 딱 정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죠. 그 얼마나 공부하는 게 살벌하는 생각 가지고 해요. 그런 애들이 그런 멘탈을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만들어줘 봐요. 얼마나 그 멘탈을 가지고 더 공부할 건지. 근데
이게 어쨌든지 공부 자체도 엄마 아빠의 그 행복 이거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상대방을 대가를 치러서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것을 그 제3자가 애들이 보고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해서 힘들더라도 그 행복을 계속 해라. 엎어지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싫어서 못하겠어 그만둘라 그럴 때 내가 애들을 사랑 안 하면 그냥 그만두면 돼. 근데 애들이 내 행복을 그렇게 원한다면 애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걔들 때문에 내가 행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이게 의무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 종교적인 거 빼고는 애들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좀 전도사님들 또 크리스찬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는 하려고 그래요. 이제 원래 이야기는 뭐냐면은 3단계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대가를 치러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행복해 하는 걸 보고 행복해 하는 나를, 우리를,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행복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 고백이 몸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그게 뭔 말인가 싶으지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하나님 그러면은 너무나 그냥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 사랑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 뭐 설득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한쪽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고백이에요. 터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우리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다. 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다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것 다 해가지고 아담도 만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그러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 온데 그냥 뭐 행복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행복은 감정의 문제라든지 무슨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 죄를 져가지고는 계속 덫에 걸렸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풀어주려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지금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 땅에서 행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이 의무예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기 원하시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더 못해 먹겠다.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이야기 하다가 안 해.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그러지 말고 행복해. 내가 너무 내도 행복해.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천지 낙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다 그냥 불행이 그냥 온 데가 불행한데
너 집안만이라도 좀 행복해줘. 네가 발닿는 그곳만이라도 좀 행복을 좀 만들어 놔줘. 내가 그걸 원한단다.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짐이 돼도. 그래서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들은 힘든 게 아니라 짐입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저쪽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나도 그 행복에 나도 참여 알겠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정말 안 돼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힘 빌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중노동이 되더라도 행복은 결국 기도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행복 지수는 기도의 양과 정비례해요.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죽는 게 아니에요. 행복감이 아니에요.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 행복은 철저히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원리, 믿는 사람들은 이까지 가야 돼요. 당연히 두 번째 거쳐서 세 번째로 와야 돼요. 행복은 믿는 사람들한테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하고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행복이라는 게 뭐 날 위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은 의무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행복의 황금률 따라서 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댓글을 지어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 보고 한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참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완전히 완성된 그런 세 번째까지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 안 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빈말이죠. 하나님 때는 우리는 할 수 없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의무예요, 우리한테. 결혼 행복? 뭐 어떡할 수 없지. 아니에요. 어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미숙한 행복. 그 궤도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둘째 번째 넘어오세요. 완성된 행복, 성숙한 행복으로 넘어오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다가도 힘들면 완전히 완성된 행복 이쪽으로 이 궤도를 타세요. 타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돼요. 이게 이제 운전 잘하는 것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뭐 집안 행복한 것 자랑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언젠가는 그거는 뭐 언제 교통사고 자기 나고 싶어서 나나요? 저쪽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고 운전이라는 게 또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또 뭐 우리 아들 잘 됐다 못 됐다 그 아들이 뭐 그게 뭐 어쨌든지 뭐 그러던 새끼 고생시키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 고생 안 시키는 결혼할 때 그냥 속 새기든지 뭐 다 나중에 하면 속 그 총량.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딸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또 뭐 우리 집안 행복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간증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결혼 생활에 무슨 뭐 뼈저근 뭐가 있나요? 그런데 이 궤도를 제가 좀 타고 있어요. 그 궤도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궤도를 타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궤도 씻어내면 나도 순간적으로 짐승이 돼버린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궤도를 연습을 하세요. 타보세요. 이게 내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뭐 상대방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행복해 하는 걸로 내가 행복하게 한다? 너무 멀다 길다. 연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뭐 대학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직장 시험을 치든지 그냥 숙제등 하나 있나요? 대가를 치러서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죠? 결혼 행복 가지고 뭐 간다 안 간다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전제를 하고 이야기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고 담살 일 없잖아요. 그죠? 행복 뭐 안 해도 된다. 정말 그럴 일 없잖아요. 행복해야죠. 그죠?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럴 때에 행복의 궤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 이 시대가 문화적으로 시대 정신이 행복의 황금률 이쪽으로 지금 이걸 지금 이쪽으로 오질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 잘 들여다보시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가정 행복의 판도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행복합시다. 되돌아보셔가지고 황혼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네. 이제부터라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해보시고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여기 했다 말았다 했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 더 이게 행복에 대한 그 지수를 더 높여가시고 이제 결혼 들어갔든지 결혼 준비하는 사람은 이거 결혼 행복이라는 거 까맣게 쓰면 첫 번째 궤도 따라가 보냈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잘 대비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불행한 가정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결혼 불행하다 그러고 대책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 뭐 결혼 안 해, 뭐 해도 늦게 막 이러는데 너무 섭시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